네, 입문자를 위한 언리얼 엔진 5 파트 2, 언리얼 엔진 2D 게임 개발 입문 강의를 이제 새롭게 수강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8강까지 수강을 하였고, 그, 제가 진행한 부분까지만 일단 먼저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로그라이크 RPG, 2D 로그라이크 RPG 게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이 게임의 배경이 되는 이미지는 여기에 BG라고 되어 있는 요것인데요. 이거는 텍스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미지든 이렇게 임포트를 해오면 텍스처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는 2D를 개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페이퍼 2D를 이용할 것이고, 그래서 페이퍼 2D에 맞는 것을 이 텍스처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변환이 되고, 저는 사실 미리 변환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Create Sprite를 하면 이제 페이퍼 2D 전용 액터인 스프라이트가, 거기에 맞는 스프라이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것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직접 배치가 가능하고요. 미리 만들어뒀으니 방금 만든 거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되는 이 기사에 대한 아트 리소스도 여기 있는데 총 9개가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이동할 때, 위로 이동할 때, 그리고 옆으로 이동할 때 오른쪽 왼쪽을 나누지 않은 이유는 지금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은 이걸 그대로 그냥 반전시키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이제 공격을 할 때, 가만히 서 있을 때, 즉 아이들링 할 때, 그리고 움직일 때 이렇게 3개로 나눠줘서 총 9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만 보면 이렇게 똑같이 9개의 이미지를 임포트해서 텍스처 형태로 가져왔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스프라이트로 변환하였습니다. 이 스프라이트 9개를 다 선택해서 플립북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플립북은 간단히 이미지를 이어붙여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9개 플립북을 만들어서 사실 이렇게 정적인 이미지는 사용할 일이 없고 동적인 이 플립북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나이트 바로 밑에 따로 빼두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 직접 이렇게 배치해서 사용할 일은 없고요. 왜냐하면 방향키에 따라서 다른 플립북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는 또 다른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블루프린트 폴더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BP 나이트라고 만들어 두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가 여기가 페이퍼 2D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페이퍼 검색하면 페이퍼 플립북 액터 요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방향키에 따른 플립북 제어가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이것으로 했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첫 번째로 이제 방향키에 따른 캐릭터의 이동을 시키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카메라인데요. 이제 페이퍼 플립북으로 만약에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카메라가 어떻게 달려있냐면 스프링암, 이제 셀카본 같은 건데 스프링암이 달려있고 그 끝에 이렇게 카메라가 종속돼서 달려있습니다. 카메라가 분명 이렇게 주인공을 비추고 있으면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이 카메라 뷰가 보여야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렇게 돼야 맞는 건데, 이제 만약에 플립북 액터를 사용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보고 실행을 눌렀을 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그대로 실행되게 됩니다. 카메라 뷰가 아닌 이렇게 편집자의 뷰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 플립북 액터를 하더라도 이렇게 뭐 제어가 가능하겠지만 좀 간단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페이퍼를 검색했을 때 또 다른 페이퍼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페이퍼 캐릭터도 이제 캐릭터인데요. 여기서 보면 폰이 액터를 상속하고 있고 캐릭터가 폰을 상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폰의 경우는 그러니까 캐릭터 또한 폰의 특성을 당연히 갖고 있는데 상속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폰을 검색해보면 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폰에서 오토 프로세스 플레이어,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빙의라는 뜻인데, 이걸 플레이어 제로로 해놓고 실행을 하면 이제 이 플레이어 요거 설정해 놓은 이 오브젝트가 주인공이다, 주인공의 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카메라가 주인공을 이렇게 비추게 됩니다. 주인공으로 설정된 오브젝트에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 뷰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카메라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캐릭터로 설정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게임 캐릭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동을 구현할 때도 조금 편리한 이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아직 그거는 제가 9강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스프라이트, 그러니까 이 캐릭터인데, 여기서 이제 디폴트 플립북을 설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설정해 놓고 컴파일 저장을 해 놓으면 얘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 근데 게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검을 휘두르고 있으면 그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저는 다운 아이들로 해놓으면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로 해놓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스프링 암과 카메라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애들을 통해서 다 추가가 가능합니다. 처음에 카메라랑 스프링 암이 이상한 방향을 보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회전을 통해서 다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프린트 이벤트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input assist를 통해서 WASD를 구분하는데, 사실 키보드 이벤트 W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 했을 때 문제점은, 예를 들어 이 게임이 모바일이나 콘솔 게임으로 확장됐을 경우 모바일이나 컴퓨터에는 W가 없기 때문에 그걸 따로따로 다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input assist는 프로젝트 세팅에 들어가서 인풋을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액션 매핑, SS 매핑 이것을 통해서 이제 콘솔이든 데스크탑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매핑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위로 가는 거를 위로 가는 거에 WS, 오른쪽으로 가는 걸 DA를 이렇게 매핑을 시켜놨는데, 위로 가는데 왜 밑으로 가는 키인 S가 있냐? 이것은 이제 위로 가는 거를 양의 방향 1.0으로 설정해놨고, S 밑으로 가는 걸 음수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놓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만약에 제가 W를 누르면 1을 여기서 반환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출력핀에서 1이 나올 것이고, 위로 가는 W를 누르면 그럴 것이고, S를 누르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거는 이제 매크로인데, 매크로는 함수와 다릅니다. 이제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력핀을, 그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단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함수는 받으면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으로 함수 주소가 이동을 해서 독립적인 공간에서 딜레이 없이 한 번에 실행된 후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크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매크로는 인풋과 아웃풋 이렇게 똑같이 함수처럼 있지만, 타입을 보면 exec 이렇게 exec 타입의 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매크로는 개념이 exec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exec 핀을 3개 만드는 것과 이게 브랜치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함수는 이것을 못하죠. 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함수와 다르게 이거는 사실 이제 C++의 include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헤더 파일이나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지금 include가 입력되어 있는 그 파일에 복붙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거와 똑같이 이것도 이 매크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실제로 내부에서는 그대로 복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매크로는 너무 복잡하게 되면 복잡한 거 매크로를 여러 번 사용할 거면 그 복잡한 코드가 계속 복붙이 되기 때문에 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할 때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즉 이거는 사실 뭐 그냥 가독성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지 이렇게 뭔가 효율 측면에서의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매크로 이렇게 이 컴페어 플롯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미리 이미 있는 매크로이고요. 이것의 기능은 제가 이렇게 0으로 세팅이 되었을 때 0으로 같을 경우는 여기 출력핀, 0보다 클 경우 여기 출력핀, 작을 경우는 여기 출력핀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즉 제가 W를 누르면 1이 나오기 때문에 0보다 크니까 여기 출력핀을 받게 되고, 여기 이쪽으로 실행이 되게 되고 흐름이 이쪽으로 되고, 만약에 이제 제가 S 밑으로 가는 버튼을 누르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보다 작으므로 이쪽으로 흐름이 그러니까 실행이 됩니다. W로 갔을 때 set flipbook이라는 노드가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up idle로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up idle 어디죠? 요거죠. 그래서 위에 가는 버튼을 누를 경우 위쪽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하고, 마이너스 1이 돼서 아래로 판명이 날 경우 다운 아이들. 요것도 이제 똑같습니다. move right도 똑같이 해서 side idle. 근데 이거의 차이점은 이제 오른쪽 왼쪽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바라보는 거는 회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0.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을 바라볼 경우는 Z축을 방향으로 이제 180도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왼쪽을 바라보는 이 프로세스가 위에 비해서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 오른쪽인 D를 누르면 오른쪽을 보는 플립북이 나오고, A 즉 왼쪽을 누르면 이제 방금 오른쪽의 아이들 모션을 그 반전시킨 아이들이 실행되게 되고, 위를 누르면 up 아이들, 아래를 누르면 down 아이들, 위는 W, 밑은 S. 뭐 모바일이나 콘솔의 경우 거기에 맞게 또 이제 매핑을 똑같이 시켜주면 되는 문제고요. 지금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